논술 지도사가 알려주는 국어 잘하는 비법. 오늘은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 임철우 소설가의 사평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교재는 미래엔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논술 지도사 1급 자격증입니다. 제가 하는 국어 관련 유튜브는 국어 수능 대비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고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사평역, 임철우 소설가, 사평역에서 곽재구 시인. 먼저 사평역에서 곽재구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사평역의 소설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사평역 이 소설에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지니는 의미는 왜 하필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을까? 간이역이라는 공간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어는 자꾸 읽으면서 뜻을 이해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왜 하필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어야 했을까? 그리고 간이역이라는 공간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간이역이라는 배경은 쓸쓸하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고단하고 쓸쓸한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글을 쓰려고 하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된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평역에서 곽재구 시인입니다. 막차는 오지 않았다. 좀처럼 오지 않았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쓸쓸한 소멸과 뜨듬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쓸쓸한 분위기.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대합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송이 눈이 쌓이고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입니다.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에 눈보라가 들이쳐 수수꽃처럼 붙어있는 모습, 차가운 이미지를 말합니다. 촉각을 나타냅니다. 톱밥처럼 지펴지고 있었다. 눈 시린 톱밥난로. 톱밥난로는 막차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위안이 된 따뜻한 이미지를 말합니다. 일행에서 사행은 눈 내리는 밤에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는 풍경입니다. 그몸처럼 몇천 졸고 몇천 감기에 굴욕이고 삶의 고단함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시적 화자입니다. 과거에 행복하고 따뜻했던 시절입니다. 그리웠던 순간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따뜻한 인간에서 비롯되는 시적 화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오행에서 발행까지는 고단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운 과거를 추억하는 시적 화자입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차가운 이미지와 따뜻한 이미지의 대조입니다.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삶의 애환과 고달픔으로 인한 체념의 정서입니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착잡하게 가라앉은 기분으로 한 두름의 굴비 한강줄이의 사과를 주어진 삶을 묵묵히 견뎌야 함 삶의 비애를 말합니다.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고향 지친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주어진 삶을 묵묵히 견뎌내야 한다는 것 모두들 알고 있었다. 구행에서 16행은 삶의 애환을 침묵으로 사귀는 사람들에 대해서 썼습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청각 이미지입니다. 천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미각적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사락사락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길을 적신다. 눈꽃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감싸 안아주는 존재입니다. 눈꽃 선약 미각적 이미지입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 청각의 이미지입니다. 17에서 21행은 쓸쓸한 대합실의 풍경과 눈 내리는 바깥 풍경에 대해서 썼습니다. 사평역에서 각재구 시에 대해서 한번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시와 서정시이며 성격은 애상적이며 감각적입니다. 주제는 막차를 기다리며 느끼는 삶의 애환과 그에 대한 연민을 썼습니다. 특징은 차가운 눈의 이미지와 따뜻한 톱밥 난로의 이미지를 대비합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단하고 쓸쓸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합니다. 짜증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른인데 시간이 지나면 고통과 상처도 모두 덮이기 마련인데 단풍잎 같은 맨잎에 차창을 달고 단풍잎 같은 지규 작고 초라한 이미지를 말합니다.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인생 역경을 상징합니다. 다가올 삶에 대한 막막함을 나타냅니다. 목적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떠올리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입니다. 22행에서 27행은 삶에 대한 연민과 슬픔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 시가 소설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구체화되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송이 눈이 내리는 대합실 밖의 풍경이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병을 앓고 있는 노인의 기침소리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시 사평역에서 소설 사평역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이 작품을 비교해 봅시다. 시와 소설은 서술자는 시적 화자는 나입니다. 소설은 전지적 작가 서술 시점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는 시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소설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술상의 특징은 함축적으로 표현됩니다. 시는 현재형으로 서술하여 독자가 소설 속 상황에 동화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분위기는 쓸쓸하고 애상적이며 소설은 쓸쓸하고 애상적
똑같은 내용입니다. 분위기는 쓸쓸하고 예상적이다. 시와 소설을 비교해서 시를 읽었을 때와 소설을 읽었을 때의 느낌을 한번 말해보자. 시를 읽었을 때는 쓸쓸하고 예상적인 분위기가 추상적으로 느끼는 데 비해 소설로 읽었을 때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느껴진다. 다음은 사평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철우 소설가 사평역. 임철우 소설가는 1954년생이며 소설가이며 주로 분단 문제와 이념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아버지의 땅, 봄날 등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각제구의 시 사평역에서를 모티브로 하여 다양한 인물들의 애환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시골 간이역 대합실에 모인 인물들은 1970년에서 1980년대 산업화의 과정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시를 인용한 효과는 소설 사평역이 시 사평역에서의 모티프로 하여 창작된 작품임을 알려줍니다. 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낡은 벽식의 간이역 완행열차가 주는 느낌은 쓸쓸하고 적막한 느낌을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그 내용을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할 말들은 살아온 내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청색 불빛, 차가움과 따뜻함의 이미지를 대조했습니다.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삶의 애환과 고달픔으로 인한 체념의 정서입니다. 각제구 시 서평역에서 인용을 했는 내용입니다. 막차는 좀처럼 모지 않았다. 각제구의 시 서평역에서 시구를 인용하여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대상, 삶의 희망을 상징하는 그 막차.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별로 복잡한 내용이랄 것도 없는 장부를 마저 꼼꼼히 확인해 보고 나서야 늙은 역장은 돋보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선다. 늙은 역장, 등장인물입니다. 소설하고 시하고 차이입니다. 늙은 역장은 돋보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선다. 벌써 30분이나 지났군. 열차가 제 시간보다 30분 지체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출입문 위쪽에 붙은 낡은 벽시계가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다. 대합실의 쓸쓸한 분위기를 짐작합니다. 막차 시간이 7시 45분입니다. 하긴 뭐 벌써라는 말을 쓰는 것도 새삼스럽다고 그는 고쳐 생각한다. 그는 늙은 역장은 이렇게 시골 간이역 사회적으로 소외된 공간입니다. 작은 산골 간이역에서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산골 간이역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공간임을 의미합니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눈은 계절적 배경은 겨울입니다. 역장은 손바닥
을 비비며 창가로 다가가더니 유리창 너머로 무심히 시선을 던진다. 건널목 옆 외눈박이 수원등이 한밤중에 쏟아져 내리는 한방눈이 수원등 불빛에 비쳐 보이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외눈박이 수원등 의인법입니다. 홀로 눈을 맞으며 희뿌연 얼굴로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 송이눈이다. 한방눈의 옛말입니다. 갓난 나이에 주먹만한 눈송이들은 어둠 저편에 까맣게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수원등의 불빛 속에 뛰어들어오면서 둥그렇게 놀란 표정을 채 지우지 못한 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굉장한 눈이다. 바람도 그리 없는데 눈발이 비스듬히 비켜 날리고 있다. 늙은 역장은 조금은 근심스러운 기색. 철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기색으로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떼어본다. 하지만 콧김이 먼저 재빠르게 유리창에 달라붙어 뿌연 물방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매로 훔쳐내야 했다. 철길은 아직까지도 이상이 없었다. 간이역에 늙은 역장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는 역장은 두 줄기 레일이 두름에 두툼한 눈을 뒤집어 쓴 채 뻗어나간 쪽을 바라본다. 낮은 철길이 저만치 사모통일을 돌아가는 모습까지 뚜렷이 보였다. 봄날 몸을 푼 강물이 흐르듯 반원을 그리며 유유히 사모통일을 돌아 사라지는 철길의 끝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모든 걸 다 마치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느 노년의 모습처럼 그것은 퍽이나 안온하고 조용하고 편안하다. 안온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곤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어두움으로 인해 철길의 끝이 보이지 않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글을 아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봄날 몸을 푼 강물이 흐르듯 반원을 그리며 봄날 몸을 푼 강물이 흐르듯 반원을 그리며 유유히 사모통일을 돌아 사라지는 철길의 끝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모든 걸 다 마치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느 노년의 모습처럼 그것은 퍽이나 안온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철길은 훨씬 앞당겨져 끝나 있다. 수원등 불빛이 약해지는 부분에서부터 차츰 희미해져 가다가 이윽고 허물허물 녹아버렸는가 싶게 철길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 저편은 칠흑같은 어둠이다. 등장인물이 고단한 삶과 암울한 미래를 암시합니다. 그 저편은 칠흑같은 어둠이다.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둠에 삼켜져 버린 철길의 끝이 오늘 밤은 까닭없이 늙은 역장의 가슴 한구석을 설렁하게 만든다. 그는 공연히 어깨를 떨어보며 오른쪽 유리창 쪽을 몸을 돌린다. 그쪽은 대합실과 접해있는 이를테면 매포구라고 불리는 곳이다. 철길을 바라보는 늙은 역장에 대해서 썼습니다. 역장은 먼지 낀 유리를 통해 대합실 안을 대충 휘둘러 본다. 대합실은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역장의 눈으로 본 대합실의 풍경에 대한 묘사 쓸쓸합니다. 대합실이라고 해야 고작 국민학교 교실 하나 정도의 크기다. 국민학교는 초등학교의 옛말입니다. 일제 때 처음 지어졌다는 그 작은 역으로 서는 건물. 건물은 두 칸으로 나누어져 각각 사무실과 대합실로 쓰이고 있는 터였다. 대개의 간이역이 그렇듯이 대합실 내부엔 눈에 띌 만한 시설물이라곤 거의 없다. 유난히 높은 천장과 하얗게 회칠한 석회를 바른다. 사방벽 때문에 열평도 채 못되는 공간이 턱없이 넓어 보여서 더욱 얼씬년스러운 느낌을 준다. 천장같이 올라가 매미마냥 납작하니 붙어있는 형광등의 불빛이 실내 풍경을 어슴푸레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어슴푸레, 빛이 익히거나 약하거나 멀어서 어둑하고 희미하다. 어슴푸레하다. 시골 간이역 대합실의 풍경에 대해서 썼습니다. 지금 대합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모두 5이다. 한가운데에 톱밥 난로에 놓여져 있고 그 주위에 3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난로는 양철통 2개를 맞붙여서 세워놓은 듯한 꼬락서니로 그나마 녹이 잔뜩 쓸어 있어서 그간 겨울을 몇 차례나 맞고 보냈는지 어림잡기조차 힘들다. 난로의 허리께에 톱날 모양으로 촘촘히 뚫린 구멍, 새로는 톱밥이 타 들어 가면서 내는 빨간 불빛이 내비치고 있다. 촘촘히 뚫린 구멍, 새라는 것은 여기 사이는 톱밥이 다 들어가면서 내는 빨간 불빛이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형편없이 낡아 빠진 그 난로 하나로 겨울밤 찬 공기를 덮이기는 어림도 없을 듯하다. 인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암시합니다. 난로가에 모여있는 셋 중 한 사람만 유일하게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있는데 완행열차를 기다리는 인물들입니다. 보여주기. 외양묘사, 중심 인물 없이 초점이 맞춰지는 인물이 계속됩니다. 그러고 있는 것도 힘겨운지 등 뒤에 서 있는 사람의 팔에 반쯤 기댄 자세로 힘없이 안겨있다. 그는 아까부터 줄곧 콜록거리고 있는 중늙은이 인물입니다. 오래 알아오던 병이 역장에 대해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합니다. 역장 위에의 대합실 내에 다른 인물의 심리는 간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역장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이 되는 서평역의 모습, 막차가 연착되고 있는 상황, 대합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역장의 눈으로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독자도 역장이 등장인물에 대해 취하고 있는 따뜻한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형 시제를 사용한 효과. 독자가 소설 속 현장에 있는 느낌으로써 작중 상황에 동화되는 효과를 줍니다. 작품 속 역장과 동일한 시선으로 등장인물들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며 반면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등장인물들의 회상 부분은 과거형으로 서술함으로써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명백하게 구분합니다. 사평역의 분위기는 적막하고 얼씬연스럽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심해져서 가까운 도해지의 병원을 찾아가려는 길이라는 것을 역장도 알고 있다.
등을 떠받치고 있는 건장한 팔뚝의 인자는 바로 노인의 아들이다. 인물 2. 대합실에 있는 5사람 가운데에서 그들 두 부자만의 역장에겐 낯익은 인물이다. 그 옆곁에서 난로를 등진 채 불을 쬐고 있는 중년의 사내는 인물 3. 처음 보는 인물이다. 40을 넘었을까 싶은 사내는 사구로 틀실 모자에 때 묻은 구식 오발을 걸쳐 입었는데 첫눈에도 무척 âm 울해 보이는 표정을 지니고 있다. âm 울해 음침하고 우울하다. 길게 자란 턱수염이며 가무잡잡한 얼굴 그리고 유난히 번쩍번쩍이는 눈빛이 왠지 섬뜩하다. 오랜 세월을 햇볕 한오락이 들지 않는 토굴 속에 갇혀 보낸 사람처럼 사내의 눈은 기묘한 강체를 띠고 있다. 사상범으로 오랫동안 감옥에 젊은 시절을 보냈어. 기묘한 생김새 따위가 이상하고 묘하다. 그 셈 말고도 저만치 벽을 따라 길게 붙어있는 나무 의자엔 잠바 차림의 청년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있다. 그리고 청년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는 미친 여자가 인물로 미친 여자, 소위 된 삶,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을 상징했습니다. 여자가 의자 위에 벌렁 누워있다. 닥치는 대로 옷을 껴입은 여자는 속을 가득 채운 근래 보퉁이 모양으로 몸집이 퉁퉁하다. 보퉁이는 물건의 보자기에 산 등임입니다. 청년은 추운지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어깨 축지를 어깨에 팔이 붙은 부분입니다. 잔뜩 웅크리고 있으면서도 문손가닥인지 난로 곁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는 눈치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청년은 들여다볼 만한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시멘트 바닥을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다.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톱밥이 부족할 것 같은데 역장의 걱정스러운 독백입니다. 가난한 서민에 대한 연민이 나타납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간의 5인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콜록거리며 아들에게 기대 있는 노인의 아들, 사구로 틀실 모자에 구식 오발을 걸친 중년의 사내, 사내가 난로가에 모여있고 나무 의자에 잠바 차림의 청년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있고 약간 떨어진 곳에 닥치는 대로 옷을 껴입은 미친 여자가 의자 위에 벌렁 누워 있습니다. 이래 5명이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훌쩍이며 엉금엉금 책상 위로 되돌아간다. 그러고는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는 석유 난로를 마주하고 앉아 손발을 펼쳐 늘었다. 톱밥이 조금 남았음을 걱정하는 역장입니다.